네. 질의했습니다. 네. 그리고 장관님, 질의하는 김에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요양보호사 분들이 전국에서 모여서 네. 500여 명 정도가 모이셨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장관님 어머님도 그러실 거고 저희 어머님도 지금 이제 요양원에 계시는데요.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보다 훨씬 잘 돌봐주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사회복지사들이 있고 이 사회복지사들이 어르신들을 돌보고 계시는데 처우가 아주 열악하더라고요. 네. 처우가 아주 열악하고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누군가는 일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호봉이 조금이라도 올라가는데 네. 그 사회복지사나 시간이 지난 사회복지사나 똑같잖아요, 지금은. 네. 예. 조금 차이 두면서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조건을 좀 좋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네, 동의합니다. 그 돌봄 노동이 좀 저평가되어 있고 열악한 처우라는 건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 좀 더 개선할 수 있을까 저희도 검토하고 있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내용을 조금 해서 네. 사회복지사들이 정말 선한 마음 갖고 사회복지 하는데 처우는 최악이라 웬만하면 안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천사처럼 하니까 네. 좀 처우 개선을 해주십시오. 사회복지사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관련된 법이 별도로 있어서 임금 같은 거를 정부가 기준을 만들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그 가이드라인을 100% 권고 지킬 수 있게끔 국정과제가 되어 있어서 계속 개선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예, 호봉제 안을 좀 의견을 받아서 검토해 주십시오. 의원님 말씀하신 요양보호사는 또 사회복지사랑은 좀 다른 직종이어서 요양보호사는 좀 더 개선할 여지가 좀 더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은 그렇게 저희도 해주십시오. 숙제로 가지고 네. 있어서요. 계속 잘 검토하겠습니다. 네, 식약처. 네, 네네. 아까 물뽕 얘기는 네네. 이성윤 왜 의원님. 답이 안 오세요? 저희가 의원님께 9월 25일 날 설명을 보좌진께 드렸고, 네. 필요하면 제가 직접 가서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아직 그 일정은 안 됐고, 제가 9월 25일 날 의원님 그 보좌진께 다 설명을 드린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네네. 그 키트가 이미 10개가 개발되어 있고, 식약처는 이제 인체 요중에서 분석을 할 수 있는 거를 3종을 이미 개발을 해서 국가수와 공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물뽕으로 어려운 상황이 처해졌어요. 근데 그 시약으로 그러면 병원에서 그게, 예, 그게 뭐 술에서도 키트가 할 수가 있고, 뇨에서도 하면 할 수가 있고, 그렇지. 마시기 전 얘기가 아니라 네. 먹었는데 네네. 예. 정신을 멀쩡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신을 잃고 있는 상황에서 성폭행을 당하고 네. 나중에 이 사람에게 물뽕으로 당한 거냐 네. 예. 시약이 의원님, 그거는 이제 굉장히 정밀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12시간 안에 다 배출이 되기 때문에, 지금 식약처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 거는, 이 모바일 경우에는 수주에서 수개월간 가기 때문에, 근데 이건 굉장히 정밀하게 해야 됩니다. 이거를 내년부터, 그래서 내년부터 저희가 이거 지금 연구비를 편성을 해서 해가지고 수사기관과 공유할 겁니다. 저희도 열심히 연구하겠습니다. 예, 초정밀 분석인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게 모바일이 굉장히 오래 가기 때문에 극밀한. 네, 식약처장님, 네. 그 별도로 두 분 네. 위원님, 이성윤 위원님과 네. 이성윤 의원님 직접 질의를 하셨고, 네, 또 네, 서영교 네, 위원님도 네, 네. 지금 질의 시간이 부족해서 네. 지금 시원하게 지금 네. 서로 질답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자료를 들고 네, 의원실을 네. 방문해서 네.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이후의 하겠습니다. 계획과 현재까지 네, 어디까지 네, 진도가 나갔는지 좀 네, 설명을 네. 그렇게 하도록 해주시기 하겠습니다. 바랍니다. 네, 네. 네. 부족한 것 같지만 획기적인 걸 갖고 오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도 심각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포고령 기억하십니까? 미복귀 전공의를 처단한다. 네. 이런 포고령 기억나시죠? 네, 알고 그 있습니다. 당시에 사실은 군 병원 시설을 비웠다는 정보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량 유혈 사태를 미리 예비를 했던 것이죠. 이미 이미 법무부는 법무부 장관 박성재가 교도소 3,600명 수용 공간을 마련하라라는 지시까지 내렸다는 특검의 수사 보고도 있었습니다. 수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이 대량 유혈 사태를 미리 예비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전공의 미복귀 전공의를 조속 복귀 조치가 필요했고 또 그것을 위협하기 위해서 처단한다는 포고령도 만들었는데요. 당시에 전공의에 대한 블랙리스트도 있다는 정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보건복지부 내 공무원이 이 내란 세력과 함께 협잡을 하고 이런 블랙리스트를 작성을 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규명이 필요하다 생각되는데 장관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점검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마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8항, 31항, 33항, 36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7항, 제30항, 32항, 34항, 35항, 37항, 38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의 법률안은 대체 토론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의 법률안은 대체 토론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의 법률안은 전체 회의에서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경 장관님과 오유경 처장님, 임승관 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1항부터 제50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혜진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1항부터 제50항까지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 10건의 법률안에 대한 체계작구 검토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8항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성폭력 피해 학생의 치료 상담 등에 따른 결석을 출석 일수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가 보호시설을 퇴소할 경우 자립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가 그 의사에 따라 입소 기간을 25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할 때 개정 법률 시행 전에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로서 입소 당시 미성년이었던 피해자라면 개정 법률 시행 시점에는 이미 성년이 되었더라도 개정 규정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는 작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9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목적의 아동 청소년 알선죄 등의 규정에서 알면서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친족에 의한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입니다. 이 중 친족에 의한 성폭력 범죄 공소시효 배제와 관련해서는 법원행정처와 법무부가 강도상해 등의 중한 강력 범죄나 친족 아닌 사람에 의한 성폭력 범죄 등과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0항 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고립 음둔 청소년에 대한 상담 교육 지원, 청소년 부모에 대한 아동 양육비 지원 등 근거를 마련하고 청소년 쉼터에 미성년인 가정 밖 청소년이 입소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에게 연락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의 연락이란 입소 사실의 통지를 의미하므로 이를 명확하게 하는 작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이 외에 의사일정 제44항, 45항, 47항 등 3건은 경미한 작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제41항, 42항, 43항, 46항 등 4건은 체계작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봤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네. 이들 안건에 대해 대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네. 송석준 위원님. 오늘 우리 국회 본관 앞에서 오늘 시위 있었던 거 얘기 들으셨습니까?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이게 양성평등, 우리 이런 게 예를 들면 요새 그 인구 총조사를 하는데 네. 동성연애자 현황을 파악한다고 그래요. 동성 배우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어떤 목적으로 하는 거고 이게 지금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네, 그 부분에서는 이제 국가 데이터처에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목적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국내에 지금 이 동성애자들의 현황이 좀 여가부 차원에서는 좀 파악된 게 좀 있나요? 저희가 따로 파악한 것은 없으면 다양한 형태의 가족관계들이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가족관계에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어떤 정책적 대응은 좀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저희가 이후에 데이터처에서 통계가 나오게 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이 있다면 저희가 정책적인 지원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종교계에서 굉장히 우려가 큰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우려를 하고 이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약자의 지위에 있는 분들을 지원하는 건 네. 필요해요. 네, 그렇지만 우리의 기본 질서라는 게 있잖아요. 소위 이제 종교적인 것도 있지만 사회 윤리적인 또 우리 한국 사회의 또 전통 이런 윤리 이런 질서라는 게 있는 건데 그런 거를 파괴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식의 정책 접근은 굉장히 오히려 얻는 것보다 실이 많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여가부 장관님 지금 종교계에서 우려하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입장을 좀 얘기 좀 해줘 보세요. 저는 성평등 가족부 장관입니다. 네, 그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검토하고 추후에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약자를 지원하는 데 네. 집중을 해야지 우리 사회의 기본 윤리 질서를 흐트리고 또 종교계가 우려하는 그런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게끔 특별히 좀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조배숙 의원님. 네. 예, 장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장관 대신 네. 뒤로 좀 굉장히 늦었지만은 일단은 축하가 좀 너무 늦었습니다. 네. 장관 된 네. 뒤로 네. 처음 뵙습니다. 네. 송석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네. 지난번에 국가데이터처에서 네. 인구조사를 하면서 네. 예, 서면에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서면 조사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제 인터넷으로 클릭하는 거기에는 이제 동성 배우자란이 있더라고요. 네. 예, 그런데 장관님 어떠세요? 배우자라는 개념은 이성 간의 그 결합 아닌가요? 어떠세요? 법률상의 용어로는 그렇게 지금 적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차라리 만약에 그게 뭐 데이터처에 물어보니까 뭐 실태 파악을 위해서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런데 만약에 실태 파악을 위해서라면은
비혼 동거라는 난도 있거든요. 근데 구태여 그거를 배우자라는 것은 이 우리 헌법상에도 양성의 결합이고 그리고 헌법재판소 결정이나 대법원 판례도 분명히 배우자는 이성 간의 배우자로 그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국가데이터처는 국가기관 아닙니까? 그러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그 좀 위험하다.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처사다. 그래서 지적도 하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그 여성가족부를 성평등 가족부로 바꾸는 그 부분도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평등이라는 게 보통 사람들은 양성평등의 줄임말로 생각하거든요. 일반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지금 성평등은 지금 모든 여러 가지 성을 포함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미국 뉴욕시 그 인권위원회를 보면은 그 성이 젠더라고 해가지고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해서 뭐 36가지나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헌법상은 그렇지 않은데 왜 이런 개념을 해서 이 성평등이라는 이 우리 그 행정부처에 왜 성평등이라는 이름 붙이는 것 자체가 저는 내재적으로 헌법을 위반하는 소지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근데 우리 장관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듣기로는 그 청문회 때도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그 찬성하는 취지로 제가 그렇게 말씀을 했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청문회 이후로 지금까지 저희 특히 국무위원은 우리 헌법상의 가치를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떤 국민도 헌법에서 인정되는 기본권을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위해서 제가 국무위원으로서나 성평등 가족부 장관으로서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위원장님, 네. 저희 네. 법안과 관련해서 저희가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네. 법률안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까지 협의한 결과 네.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모두 아동 청소년 대상 친족 성폭력의 그 피해자 인권보호 사각지대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다 절감하시고 직전에 다 기존에 저희 그 개정안에 대해서 다 동의하겠다. 이 부분은 국회에서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하실 사안이라는 점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네, 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족 간의 이 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 네. 범죄에 대해서는 단순히 형평성의 관점에서 네. 볼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굉장히 상황 변경이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전통 가족 관계라든지 또 남성의 이 경제적인 의존을 하는 경우에 그 탈출도 어렵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것이 무슨 다른 사람이 저로부터 피해를 당한 뭐 이 범죄와 형평성이 안 맞다 하는 것은 이 가정 내에 일어나는 성폭력 범죄의 은닉성, 신고가 어려움 이런 네. 것들을 살피지 않는 의견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동의를 하셨다면 다행이라고 생각되고요. 제가 지금 시간이 짧은 관계로 네. 잘 의문이 하나 생겼는데 해소가 얼른 안 되네요. 네. 의사일정 50항에 네. 그 청소년 복지 지원법 일부 네. 개정 법률안에서 네. 미성년 가정 밖 청소년이 입소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해당 청소년 보호자에게 연락하도록 하는 내용이 네. 있어요. 그 네. 연락을 입소 사실 통지라고 네.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전문위원 의견을 주셨지만 뭐 입소 사실을 네. 부모에게 보호자에게 연락하도록 하는 내용의
경우에 네. 혹시 이 가출의 원인, 네. 청소년 쉼터로 올 수밖에 없는 원인이 네. 해당 보호자에게 있다면 네. 소재를 용이하게 알려주는 결과가 돼서 네. 굉장히 쉼터에 온 취지가 몰각이 되거든요. 네. 제도의 취지에. 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는지 네. 상담사를 미리 지정을 해주고 심리 조사를 한 다음에 그 가정을 일탈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안 다음에 조치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바로 연락한다는 건 소재를 알려준다는 건 아주 위험한 것 같은데요. 네, 위원장님, 저희가 바로 연락하진 않고 친족에 의한 성폭력 또는 아동학대 네. 사유가 원인이 되어 입소하는 경우는 연락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외에도 네. 무슨 그 외, 네. 무슨 뭐 또 다른 때때로는 원인, 네. 그 습관성 음주로 인한 네, 뭐 네. 가정 내 폭력 뭐 여러 가지 원인이 네, 네. 있을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괴롭히고 네. 하는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미리 일괄적인 연락 입소 사실 통지보다는 네. 상담을 상담사의 의견을 미리 네. 듣도록 하는 네. 하나의 필터링 중간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네. 지금 얼른 이걸 보면서 네. 이건 좀 생각을 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문이 네. 생겼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쉼터로 오기 전에 먼저 경찰 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먼저 조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네. 위원장님 우려하신 바와 같은 부분을 저희가 조금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믿고 그냥 네. 원하는 대로 네, 가도 네, 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안 의결입니다. 의사일정 제41항부터 43항까지 46항, 49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4항, 45항, 47항, 48항, 제50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그러면 원민경 장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6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황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해 현안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고유법안 상정 후 대체 토론하는 순서에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의 의사일정 제1항부터 9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환철 수석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석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5항까지 기획재정위 소관 9건 법률안 체계적고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법률안에 대한 수정 의견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제시된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선영 의원 대표 발의 국유재산 특례법 일부 개정안은 국방기술품질원이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 방위사업법에 국유재산 특례 부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경미한 작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성준 의원 대표 발의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경미하게 작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선미 의원 대표 발의 협동조합 기원법 일부 개정안도 경미한 작구 수정 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 개정안은 한국수출입은행 등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조성하고 긴급 수급 조치 위반 행위, 매점 매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체계작구 검토 결과 어떠한 행위를 매점 매수 행위로 볼 것인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어 매점 매수 행위의 구체적 판단 기준을 대통령으로 위임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간세사법 일부 개정안 대안도 체계작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 대안도 역시 경미한 작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담배사업법 일부 개정안 대안은 담배 정의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에서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하되 기존의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담배를 판매하던 자에게 2년간 영업소간 거리 기준을 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담배 소매인 지정을 할 수 있는 특례를 두는 등의 내용으로 체계작구 심사 결과는 경미한 작구 수정이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무사법 일부 개정안은 역시 경미한 작구 수정이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한국수출입은행 역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 개정안 대안 역시 경미한 작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과 백승보 조달청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체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 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안내 말씀 드렸죠. 오늘 90여 건의 안건을 심사해야 되는 만큼 고유법안 상정 후에 대체 토론하는 순서에 함께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대체 토론. 네. 네, 이따가 지금은 타위법으로 저렇게 바쁘신 가운데 국무위원들께서 지금 예산 예결위도 참석을 하셔야 되고 또 이 타위법 심사를 위해서 법사위도 오셔야 되고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 만큼 위원님들께서 우리 법사위의 고유법 대체 토론 시간에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정보위원, 국무위원을 앉아 계시게 한 가운데 그 위원님들끼리 이렇게 공방을 너무 길게 끌고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죠? 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구윤철 기재부 장관과 백승보 조달청장께서 나오셨는데 관련 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대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석준 위원님. 예, 부총리님. 네.
이재명 정부 들어서 그 국유재산 매각, 네. 예, 매각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전면, 예, 제동을 건 사실이 있죠. 예, 저희들이 지금 어떤 취지고 왜, 그게 무슨 의미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지금 지금 이번에 국정감사나 언론에서 이제 제 가격보다는 좀 낮게 판매됐다는 그런 게 지적이 있어. 기재부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었어요. 시세보다 네, 낮은 가격으로, 네. 매각이 됐다. 그거는 그 국유재산 매각 절차가 있잖아요. 방식이 있고. 네네. 그래서 그게 자연스럽게 예를 들면 이제 경매 방식으로 공매 방식으로 이렇게 매각이 되면 그게 살려는 사람이 없으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고의로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예. 그걸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일각에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어떻든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해야 또 그걸 국가가 그걸 막연하게 갖고 있다가 비효율적으로 운영해봤자 오히려 그 주변의 그 민간의 토지 이용을 저해하거나 민간에서 좀 더 창의적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국가가 너무 과도하게 개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게 오랫동안 가져온 국유재산 정책 아닙니까? 관리 정책. 예, 그거에 대해서는 뭐 대통령이 이랬다고 해서 괜히 그냥 뭐 확 갑자기 입장이 바뀌거나 이러시면 안 되고 기존의 그 틀 그리고 기존의 어떤 여러 원칙은 지키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요새